그 다음에 이제 상속증여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증여라는 얘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상속이라는 말은 절대 쓰시면 안 되는데, 부부간에 세금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로 알고 계세요? 여기 돌아가시면, 네, 10억. 돌아가시면은 뭐 상속세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10억까지는 세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증여하고 상속이 왜 기본공제 금액이 틀릴까요? 상속은 돌아가셨잖아요. 누군가 죽었잖아요. 예, 눈물만큼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증여는 내 의사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내 의사에 의해서 주지만 상속은 부모님이 나이 드셔서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슬픔을 조금 보상해준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부부간에든 뭐가 됐든 간에 증여는 부부간에 6억이지만 부부 중에도 누가 먼저 죽을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6억이 아니라 상속 같은 경우는 10억까지는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강북에 있는 32평 아파트 하나 준다. 이거는 증여세는 없다. 그러나 취득세만 내면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해줄 때는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막 20억, 30억, 100억 단위가 넘어가면은 상속세가 많죠. 상속세 최고세율이 몇 프로짜리예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입니다. 상속세는 10%부터 50%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50%짜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말이 많아요. 이것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다 해가지고 이것도 좀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상속 중에서 손댈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양도세율 같은 거는 바뀌어요. 취득세도 바뀌고 상속세 50%는 바뀔 분위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최고세율은 무조건 50%. 그러면 개인은 물론 50% 해당이 안 가지만 무슨 조그만 기업체라도 중소기업체라도 가지고 있고 뭐 직원이 몇백 명이다 하는 거는 전부 다 누가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다 50%짜리예요. 50%는 반은 상속이 한 번 될 때마다 50%가 다 날아가는, 국가에 그냥 다 받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제도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알고 계세요. 10년. 상속이나 증여는 요 10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10년은 가지고 있다가 파셔야 돼요. 10년 안에 판다.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도세, 요거는 양도세 절세인데 1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 현재 가격이 5억이며 10년 뒤에 10억 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재 상태로 10억 원에 양도한다 그러면은 1억짜리가 10억이 됐으니까 9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얼마로 해요? 5억으로 배우자 증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억에 팔아요. 그러면은 증여를 안 했을 때는 1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파니까 9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증여를 배우자한테 한번 걸치고 나서 10년 지났다 그러면은 취득가가 1억이 아니고 5억이 돼요. 그러면 1억에서 5억으로 증여해 줄 때 여기서는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부부간은 6억까지가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하나도 없이 5억으로 증여를 하고, 그러면 과표가 1억짜리가 5억짜리가 되는 거죠. 그냥 5억에서 10억에 팔면은 나중에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만약에 남편이 먼저 죽고 와이프가 혼자인 상태에서 10억이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낼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 지금 국가주택이 몇 억으로 올랐죠? 6억에서 9억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9억에서 10억 이 차이 1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실제 계산해 보면 1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1억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 못 빼주고 하면은 실제 세금 낼 거는 한 2, 3천만 원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거기다가 2, 3천만 원이니까 세금 6%에서 한 12% 정도 낸다 그러면은 세금이 몇백만 원대로 다운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 이런 경우도 10년 기간 지켰다가 나중에 파는 게 훨씬 낫다. 10년 이전에 팔게 되면은 그 증여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증여는 10년을 통산하는 거 알죠? 10년 단위로 잘라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13년이죠. 그러면 13년에서 23년까지 이거를 국세청에서는 10년 단위 하나로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매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쭉 줬어요. 그럼 이 10년 동안 증여한 가격을 통산해가지고 증여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또 10년을 계산을 해요. 이 10년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소 기간이 10년 단위로 보기 때문에 이 10년의 규정은 좀 지켜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3월 3일자 요거는 제가 이 기사는 앞으로 미래를 예상해 보시라고 지금 제가 뽑아온 거예요. 작년 주거용 건축물 착공이 마이너스 26%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축업자라 그러면 요즘에 집 지어야 안 지어요? 분양도 안 되는데, 대출 받아서 집 지어야 되는데, 대출 금리는 없죠. 그러니까 집을 안 지어요. 그럼 이제 이게 작년 한 해만에 마이너스 26%, 약 30% 정도가 지금 이제 착공률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효과가 언제 나타날까요? 너무 고점 올라가도 문제고 너무 저점이어도 문제인데 지금 대출 두 자릿수, 대출 일반 담보대출 같은 거 아직까지 한 자릿수지만 뭐 담보대출 금리 두 자리 올랐다 그러죠. 그다음에 건자재, 건축자재값 다 올라갔다 그러죠. 그다음에 무슨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원가 올라간다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착공률이 이만큼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만큼 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분명히 2년이나 3년 후에는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국의 건축물 착공, 주택이 아니고요. 그냥 건축물 착공은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33%. 지방보다도 수도권이 30%가 넘죠. 이만큼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주택이 지금 이제 요즘 이제 상황 때문에 이만큼 줄었다. 그럼 요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 3년에는 분명하게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꾸준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뭐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다 잊어먹겠지만 2, 3년 후에는 분명히 여기 나와요. 요거는 꼭 명심하셨다가 왜 이런 기사가 나오면 2, 3년 후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요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일산, 청천, 중동 3본 이런 1기 신도시가 이제 나이가 30년이 다 넘어갔죠. 그래서 전국의 서울의 경우 그러니까 수도권 합치면 되겠죠. 30년 이상 된 진원주택이 이제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30년 넘어간 주택에 대해서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재건축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 조합원이 되지만, 이제 2부에서 할 상가 지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재건축 조합원이 되는 경우 주택을 분양받는 그런 팁 같은 것도 알려드리는 거고요.